자, 계속해서 14강의 3번 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사이클링, 재활용한다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재활용은 의미합니다. Recovery and reprocessing of waste materials for use in new products. 새로운 생산품의 사용을 위해 그 쓰레기 물질을 회수하고 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재활용을 하면 이제 이 쓰레기로 버려진 물질들을 다시 회수를 하고 재생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이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Recycled waste, 재활용된 폐기물들은 can be substituted for raw materials, 원재료를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재활용된 폐기물들은 대체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를 대체를 해요? 뭐를 위해 대체를 하죠? 원재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다 아시죠, 여러분들? 병을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병을 이제 또 병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원재료를 대신해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된 폐기물은요. 컴마 동사 ing 줄이면서 쓰레기의 양을 줄이면서 for disposal 처리물 쓰레기의 양을 줄이면서 재활용된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쓰이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불태우거나 땅에 묻거나 이렇게 처리물로서의 이렇게 처리하는 양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또한 potential pollution of air, water and land 이런 대기나 물이나 토지 오염의 가능성도 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뜻이고 뭐뭐 할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겠죠. 좋은 겁니다. 재활용은 이 처리물의 양도 줄이고요. 오염 가능성도 줄이는 거죠. Resulting from mineral extraction and waste disposal. 그러면 폐기물 처리 그리고 광물 추출에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폐기물로 처리를 해서 땅에 묻게 된다면 당연히 땅이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 처리물로 그냥 버려버린다면 재활용하지 않고 처리물로 버려버린다면 그 병을 만들 때 또 뭐 이제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추출을 하겠죠. 그때에 또 뭐가 오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원재료 추출 과정 그리고 이 폐기물로서 얘네들을 처리를 할 때, 땅에 묻거나 할 때 이런 두 가지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오염도 또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재활용은 좋은 거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however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재활용은 좋은 건데, 그러나 뭐 재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던가 재활용은 안 좋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은 hence가 나오고 있습니다. hence는 따라서 그러므로 원인을 얘기를 하면 뒤에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는 hence. therefore나 does 등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접속부사가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해서 접속부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이 형태를 대비를 하셔야겠죠. 하지만 recycling has certain limitations. 재활용은 특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뭐 될 때, when applied, 그러면 적용될 때. 뭐가 적용이 돼요? 재활용 기술이 적용이 되어질 때, to 어디에 적용되어질 때, radioactive materials. 그러면 방사능 물질에 적용되어질 때, 재활용은 한계를 가집니다. 즉 재활용 물질, 아니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려고 할 때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PP를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it is applied 이렇게 돼서 it is가 생략이 된 거고요. 여기서 it이 재활용이거든요. 즉 재활용이 적용되어질 때, 방사능 물질에 재활용이 적용되어질 때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맘 놓고 막 재활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 방사능 물질인데 당연히 이거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방사능 물질을 닿기만 해도 이제 병 걸리는 건데 사람들이 due to 뭐뭐 때문에 their inherent radiation 내재된 그러니까 타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타고난 방사능 때문에 방사능 물질은 당연히 방사선을 가지고 있죠. radiation 방사선을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방사능 때문에 radionuclides 방사능 핵종은 are much more difficult 훨씬 어렵습니다. to recover 회수하기에 extract 정도로 바꿨을 수 있고요. from the contaminated materials
오염된 물질. 이 오염됐다라는 것은 이미 사용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사능 물질을 한번 사용을 하면 이 방사능에 오염이 된 채가 되거든요. 방사능 물질을 한번 사용을 하면 방사능이 터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상태가 돼요. 그 재료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 방사능 핵종이라는 것을 꺼내기가 회수하고 축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핵종이 뭐예요? 그럼 나도 몰라. 그런데 뭔가 방사능 물체 안에 들어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죠. 그렇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 방사능 물질의 요 핵심적인 부분, 요거를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방사능 물질 자체가 방사선을 막 계속해서 방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방사능 핵종 재활용을 하기 위한 얘를 건져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이 주변에 이제 방사능 물질, 방사선을 계속해서 발산을 하기 때문에. 자, 리커버리 회수는 usually presume concentration of species into a small volume, even though this may result in more dangerous material. 자, 회수는 보통 더 작은 부피로의 핵종 농축을 상정한다. 상정한다라는 거 말이 너무 어렵죠. 이게 presume인데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의 회수는 의미합니다. 방사능의 농축을 의미를 해요. 농축해갖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작은 부피로 만드는 겁니다. 비록 이것이 더 위험한 물질을 야기하더라도.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활용에 관한 이야기고요. 일반적인 재활용은 좋은 건데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한 재활용은 어렵다. 즉 방사능 물질이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라고 쳐봅시다. 선생님도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이미 한번 사용을 했어. 사용을 하면 이 방사선이 방출이 한번 된 상태라고 그냥 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든 좀 압축을 해갖고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얘를 뭐 기계로 누르던가 해서 압축 형태로. 그럼 얘를 또 어떤 뭐 전지나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이렇게 만든다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 뭐 편하다고요? 불편하다고요? 불편하죠. 왜요? 더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물질로 압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사능 물질에 있어서의 회수. 여기서 회수는 재활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부피를 줄여서 압축시켜서 만들어야지 이 방사능 물질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렵다고 나오잖아요. 방사능 물질로부터 회수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회수가 뭔지 모르니까 회수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압축을 해서 사용된 재활용 물질을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형태. 압축한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 과정이 지금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진 물체도 계속해서 방사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과정을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Waste radionuclides 그래서 이 폐기물 방사능 핵종이요. Recovered from contaminated materials are difficult to recycle in new devices or compounds. 말이 조금 어렵지만 그냥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이렇게 축출이 됐다라고 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압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어렵대요. 재활용하기가 어렵대요. 새로운 기기나 새로운 화합물로에서 재사용하기가 어렵다. 재활용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헨스 그러므로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지만은 일반적인 물질에 대해서 재사용하는 건 좋고 뭐 좋다. 근데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어렵다. 왜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불가능해요? 어려워서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에 감염될까봐 그런 거죠. 방사선에 노출될까봐 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농축을 해서 이 핵종을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도 핵종을 축출을 하거나 이렇게 압축을 했다라고 해도 그것을 새로운 기기나 새로운 뭐 물체에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even materials 물질들 that contain large amount of radioactive constituents
대량의 방사성 성분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심지어 물질조차도 예를 들면은 요런 거요. 밀봉된 방사성 원 as used in the industry, medicine, research, 연구나 의약품이나 산업에서 이미 먼저 사용되어진 봉인된 방사선 원 같은 예를 들자면 이런 대량의 방사선 성분을 포함을 하는 그러한 어떤 물질도 often are mobilized 고정되고 조절되어집니다. and safely stored 그러니까 조절된다고요. 고정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봉인돼 버린다고요. 봉인돼 버려요. and safely stored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그리고 disposed of 버려집니다. rather than recycled 되는 것 대신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 쓰고 남은 방사성 물질들은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고정되어 버리고요. BPP 1번 그리고 또 뭐 조절되어지고 2번 3번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버려집니다. 되셨죠? 뭐 되어지는 것보다 재활용이 되어지는 것보다 그래요. 조금 과학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방사성 물질은 재활용이 안 되고 처리를 해야 된다. 폐처리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재활용의 의미, 폐기물을 회수하는 거고 재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쓰는 게 바로 재활용이다. 오염 가능성을 낮추고 폐기물의 양도 낮추는 좋은 순작용을 한다. 역접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재활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재활용을 못한다. 방사능 물질은. 방사성 핵종 회수도 어렵고 재활용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은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폐처리를 해버린다. 안전하게 저장을 한 다음에 버려버린다. 그렇죠? 버려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구집이 주제문을 한번 선생님 좀 선택을 그래도 해주시죠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재활용은 한계를 가진다. 적용되어질 때 방사능 물질에 적용되어지려고 할 때 재활용은 한계가 있다. 즉 재활용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글로 넘어갔는데 와 4번 글은요 진짜 미친 글이에요. 이거 정말 너무 심했어. 4번 한 5번 읽었나? 간만에 뜨네요. 별 4개.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좀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그림을 먼저 볼까요? 좀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유리가 가지는 유리가 가지는 특정한 특징 유리가 있으면 보이긴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치 유리가 있을 때 그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학원 입구에 유리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만져보지 않는 이상 눈으로는 잘 안 보이니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는 일단은 없는 것처럼 생겼다. 안 보일 수도 있다. 유리는 투명하니까요. 근데요, 만약에 유리로 했을 때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어떤 연기를 쐬게 하면 그 연기는 유리에 부딪혀서 못 넘어오죠, 여러분들. 유리는 또 물질로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를 막아주는 역할은 또 해요. 웃기죠?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물질이 지나가려고 하면 물질이 못 지나가도록 막아준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무판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유리가 아니고 나무판을 세운다 그랬으면 나무판이 서 있으면 나무판이 서 있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죠? 아, 뭐가 있구나. 그쵸? 근데 유리가 되어있으면 아, 뭐가 있나?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죠. 나무판이 있으면 아, 뭐가 있구나. 그리고 당연히 나무판을 세웠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판을 세웠을 때 물을 뿌리면 반대로 못 넘어가고 뭐 연기 같은 거를 보내도 당연히 막히죠. 즉 나무판도 뭐를 이제 반대쪽으로 넘기려고 그럴 때 막히고요. 유리판도 반대쪽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막혀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나무판은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부딪히거나 이럴 일은 없잖아요. 아, 저기 나무판이 있으니까 당연히 연기가 반대편으로 안 넘어가지. 근데 유리는 어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세워져 있을 때 연기가 안 넘어가. 어이씨, 왜 안 넘어가지? 아, 유리가 있구나.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행동 유도성, 행동 유도성, 반행동 유도성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A 사람과 B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서로 이렇게 손을 맞대보는 게 만져보는 게 가능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이게 바로 행동 유도성이에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행동 유도성은 선생님 저 행동 유도성 몰라요. 아 나도 몰랐어요. 행동 유도성이라는 게. 근데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세요? 정의를 내린 거지. 사전 찾아본 게 아니고 아 행동 유도성이란 이런 거구나. 행동 유도성은 그냥 이 대상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만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행동 유도성. 근데 만약에 나무판이 들어갔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행동 유도성, 즉 상호작용이 가능할까요? 나무판이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서로 이 행동 유도성을 가질 수 있나요? 즉 상호작용 할 수 있나요? 만져볼 수 있나요? 없겠죠. 서로 손을 못 만져보겠죠. 만지면 나무판만 만지는 거지 A하고 B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서로를 만져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호작용, 즉 행동 유도성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게 anti affordance가 되는 거고요. 반행동 유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호작용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나무판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인지는 하죠. 나무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못 만지는 거지. 나무판이라는 매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행동 유도성이 아니라 반행동 유도성을 우리가 가지는구나. 상호작용을 우리가 서로 못하는구나. 나무판은 눈에 보니까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유리판이 있으면 골 때린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인지는 돼요, 못 돼요? 이 유리판이 있는지 가서 만져보지 않는 이상, 아, A하고 B하고 이렇게 손을 맞대려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씨, 이게 뭐야? 우리가 손을 못 잡잖아. 아, 뜨앗! 이렇게 되는 거죠. 인지를 못 하는 거죠, 유리는요. 유리가 있으면 상호작용은 안 되죠. 유리판이 막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반행동 유도성을 나타내죠, 유리는요. 근데 나무판하고 달리 인지는 안 되고, 마치 꼭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처럼 다가갔는데 유리가 있으면 거기 유리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인지를 못했으니까 마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다가갔는데 알고 보니까는 상호작용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유리는 실제로는 반행동 유도성을 띈다. 반행동 유도성을 띈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리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못한다라는 거죠. 반행동 유도성을 띠는데 지금 나무판 이런 것처럼 근데 나무판하고 달리 그런 이런 눈에 보이는 판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유리의 특성이다. 와 이런 글이라고요. 그 마지막은 조금 엉뚱하게 끝나긴 해요. 유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뭐 수단이 필요하다. 유리를 뭐 페인트로 칠을 한다든지 여기에 유리 있음이라는 간판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손을 잡으려 갔다가 뻘쭘해지는 상황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유리 있구나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되셨죠?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는 이런 이해예요. 그냥 쫄지 말라고요. 이 반행동 유도성 이건 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Class affords transparency. 여기서 affords는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그쵸? 투명성 가지고 있죠? 그냥 뚫고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죠. 유리가 있어도 유리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each physical structure 그것의 물리적인 구조는 막습니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막습니다. The passage. 패스는 지나가다, passage는 길, 지나가는 길이죠. Of most physical objects. 대부분의 물체의 통과를 막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유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뚫어서 볼 수는 있는데 얘가 투명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물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체가 가려고 하면 못 뚫고 간다고요. 공 던지면 공이 띵 튕겨서 나오지 공이 이거 뚫고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연기 같은 거 보내도 뒤로 못 가죠. 그래서 물체의 통과를 막습니다. 유리는요. 유리의 물리구조는 그렇다. 물론 투명성을 띠고 있어서 볼 때는 통과해서 볼 수 있지만 as a result 그 결과 클래스는 가능하다. 어폴드가 뜻이 또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어폴던스 이렇게 나오면 또 뜻이 달라요. 뒤에서 보면 유리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 유리는 또 가능하다. 뭐 하는 게 가능하다? seeing through. 뚫고 보는 것은 가능하다. but not. 뭐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The passage of the air or most physical objects. 대부분의 물리적인 물체 또는 공기 같은 것의 통과는 가능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요건 가능하지만 not. 요런 것은 가능하지 않다. 사물이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을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여러분들. 읽지도 마세요. 읽지도 마세요. 헷갈리게만 만듭니다. The blockage of the passage, 통과를 막는 것은 can be considered,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까 통과를 막는 것, 통과를 막아주는 이 물체는 뭐라고 정의된다 그랬죠? 상호작용 못하는 거, anti-affordance,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말을 했죠. 이제 그게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통과를 막는 것은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반응중 유도성 말이 너무 어려워요. 나도 모르는 말이라니까? 읽어보면 아는 거죠. The prevention, 못하게 한다고. of interaction, 상호작용을 못하게 한다고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물질을 기점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 혹은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로 통하는 거, 즉 뚫고 가는 거. 그거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반행동 유도성이다. 그게 바로 통과를 막는 것은 상호작용을 막는 것이며 반행동 유도성이라고 정의가 되어질 수 있다. To be effective. 자, 효과가 있으려면 행동 유도성과 반행동 유도성은 have to be discoverable. 탐지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되고 perceivable, 인지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유도체, 반유도체, 그러니까 통과시켜 주는 것,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것으로서의 효과가 있으려면 그것은 감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this poses a difficulty with glass. 그러니까 이 말도 어떻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요. 이따가 선생님이 슬라임으로 산을 쌓았어. 슬라임 산이요. 슬라임 산. 슬라임이요. 슬라임. 젤리 같은 거. 그럼 여기 지금 물체가 있긴 있죠. 물체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물체가 있구나. 근데 슬라임이니까 내가 이렇게 밀어보고, 그리고 반대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밀어봐요. 그럼 통과가 돼요, 안 돼요? 통과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젤리 같은 슬라임은 반행동 유도성입니까? 행동 유도성입니까? 행동 유도성이죠. 그죠? 행동 유도성을 띠는 물질이라고요.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즉 뚫고 가기가 가능하도록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젤리는 상호작용 가능한 물질. 되셨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거 없을까? 이렇게 뚫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좀 예시를 잡기가 좀 힘드네요. 그런데 만약에 아스팔트? 아니, 아스팔트 말고 벽돌로 이렇게 벽을 세워요. 인식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가서 만져보게 되면 서로 뚫고 갑니까? 못 뚫고 갑니까? 못 뚫고 가죠. 그래서 얘 인식이 다 가능하고, 이 벽돌 같은 거는요, 지금 상호작용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상호작용 못 하죠. 그럼 이 벽돌은 당연히 뭡니까? 반행동 유도성이겠네요. 반행동 유도성. 반행동 유도성이요. 그러면 이렇게 뚫고 가서 서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게 유도체라고 보고, 그죠? 흐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는 것을 반유도체라고 본다면 이 어떠한 사물이 유도체로서 역할을 하는지, 이 자연 세계에서, 아니면 반유도체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물질은 감지되어지고 탐지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보여야 한다.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젤리 같은 것도 딱 보면은 여기 젤리가 있네.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눈에 보이나? 저기 젤리 벽이 있네. 한번 손을 쑥 넣어볼까? 아니면 내가 지나가 볼까? 뚫고 지나가죠. 그래. 저기 젤리 인식, 아니 저기 상호작용 가능하구나. 행동 유도성이구나. 벽돌이 있어요. 벽돌에 벽이 있네. 한번 뚫고 가볼까? 근데 당연히 안 뚫고 가시죠. 이 벽돌은 상호작용이 안 되네. 반대로 넘어갈 수가 없네. 반유도성이구나. 뭡니까? 반행동 유도성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사물이 행동 유도성인지 반행동 유도성인지 유도체인지 반유도체인지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이 사물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효과가 있으려면 그걸 인식을 하는 사람이나 동물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보이는 물질이어야 한다. 근데 이것은 유리에게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유리는 이게 어렵다라는 말이죠. 유리는 이게 어렵다. 유리는 안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데 웃긴 게 이 상호작용 안 되는 반행동 유도성을 띠잖아요. 유리는요. The reason we like glass is blah blah입니다. 즉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is its relative invisibility 때문입니다. invisible 그러면 안 보이는 이런 말이죠. 상대적인 안 보임성, 불가시성 때문에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긴 합니다. 유리 안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리를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 비저빌리티가 아니고 즉 눈에 보이는 가시성이 아니고 불가시성 때문에 우리가 유리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invisibility는 transparency하고 똑같고요. 투명성이니까요. 그쵸? 하지만 this aspect 이러한 불가시성은 so useful in the normal wind 이것도 그냥 지우세요 여러분들. 창문에게는 유용하긴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이거 좀 주제에서 살짝 벗어난 내용이니까 이러한 측면은 즉 유리가 가진 불가시성은 또 숨깁니다. 감춰요. 그러니까 모르게 만든다. 그 유리의 이 반행동 특성을요. 뭐였습니까? 반행동 유도성의 특성을 감춥니다. 근데 반행동 특성은 뭐였냐면 똑같은 말이죠. 이 통과를 막는 특성인 뚫고 못 가는 그러니까 통과를 못 하도록 하는 특성인 이 반행동 유도성을 유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춰준단 말이죠. 유리가 투명하니까. 즉 유리가 투명해요. 그래서 인식이 안 되고 안 보이지만 사실은 뭔데 유리가 이렇게 반행동 유도성을 가지는데 유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지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사실 이 상호작용을 못하게 하는 반행동 유도성을 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인식하기가 힘들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춘다라는 내용이 그거예요. 유리의 가시성은 유리의 그 눈에 안 보이는 그 능력은 유리가 이 반행동 유도성의 특징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라는 거죠. as a result. 자, 8번에 as a result 나오고요. 3번에 as a result 나옵니다. 이것도 잘 확인을 하셔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대비를 하시고요. 그 결과 그렇기 때문에라는 게 뭡니까? 얘가 눈에 안 보이는 가시성이지만 물체가 통과를 못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반행동 유도성. 그렇기 때문에 여긴 좀 편하실 거예요. 예시니까요. 새들은 가끔 try to fly through the windows. 창문을 통해서 날려고 합니다. And every year 그러면 당연히 머리 받고 이제 사망하는 거죠, 새가요. 그리고 매년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힙니다. 자신 스스로를 when they walk or run through closed glass door. 닫힌 유리 문을 뛰어서 지나가거나 걸어서 지나갈 때 그들은 다쳐버립니다. or large picture windows. 뭐 이런 곳들을 유리로 되어진 곳을 사람이나 새가 통과를 하다가 많이 다치곤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인식이 안 되니까. 근데 얘가 사실 뭔데? 상호작용을 못하게 하는 뚫고 못 가는 반행동 유도성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낚입니다. 동물들도 낚이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리는 되게 독특한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특성으로 봤을 때 통과는 안 시켜주고 근데 보이는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 affordance or anti-affordance. 그래서 행동 유도성이나 반행동 유도성은 cannot be perceived. 만약에 행동 유도성이나 반행동 유도성이 감지가 될 수 없다면 some means 여기서 means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미라는 명사는 meaning이에요. meaning. 선생님 mean도 있잖아요. 그건 의미하다지, 동사지. 주어로 쓰였다는 건 명사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의미면 meaning인데 means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단 of signaling its presence is required.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가 유리처럼 행동 유도성인지 반행동 유도성인지 감지가 될 수 없다면 감지가 왜 안 돼요? 유리가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여서 감지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유리의 존재, 여기 유리 있어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수단이 필요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깨알 같은 어법이 하나 나오고 있네요. means는 수단이고요. 얘가 s가 붙었지만 단수예요. 단수 명사입니다. 그래서 are가 아니고 is를 쓰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또 파란 색깔로 칠해진 형광펜들이 중요하고요. as a result라는 접속 부사가 2번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유리의 특성, 유리는 투명성을 가지고 있고 유리는 통과를 안 시켜주는 반행동 유도성을 가지고 있다. 유리의 특성, 그쵸? 보여요. 아니, 보인다? 안 보여요. 투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이 안 되죠. 뚫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물은 통과가 돼요? 안 돼요? 사물은 통과가 안 되죠. 그래서 사물이 통과가 안 되는 반행동 유도성, entire affordance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의 불가시성, 유리의 보이지 않는 그러한 힘 때문에 유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과를 안 시켜주는 상호작용을 안 시켜주는 반행동 유도성의 특징이 감지가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도 걷다 받고 새도 걷다가 받고 이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한다는 거죠. 부상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알려주는 이 유리의 존재를 알려주는 뭔가 수단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얘가 뚱딴지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어떤 문제하고 문제 해결책을 말해주는 구조라면 또 문제 해결책이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어포던스다. 그래서 이게 뭐 젤리 같은 게 있어도 젤리 같은 거를 뚫고 갈 수 있으면 이 젤리는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 행동 유도성을 가진 물질이다. 젤리 같은 거는. 자, 이제 더 이상 또 설명드리면 똑같은 말을 한 40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할게요.